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빰빠람 복덕방입니다. 올해 서울 분양가가 평균 10억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최근에 나오는 분양단지들은 거의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가격이 치고 나오는 모습, 장난이 아닙니다. 결국 10억 상한선을 넘어버리네요. 이게 단순히 10억을 넘었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8억대였는데 불과 1년 사이에 30% 가까이 오른 가격이라는 얘기죠. 이런 추세라면 2024년이 되면 거의 12억에 육박하게 될 거라는 얘기인데, 대체로 대출금리가 절대로 최저금리 쪽으로 저공비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분양아파트 진입은 거의 금리 폭탄을 맞을 가능성 높은 거죠. 이건 주변 집값이 상대적으로 시세가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퇴로를 열고 고분양가를 받아준 것에 대한 마땅한 우회로가 없어진다는 사실이 더욱 수분양자들을 고립시킬 가능성 높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거의 15년 이상을 모아야 가능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PIR 15. 수치적으로 이게 감소한 지표라고 하는데 체감적으로는 더욱 올라선 느낌이 드는 건 그만큼 한 푼도 안 쓰고 어떻게 15년을 버티냐. 주변 구축 매매가가 상당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나오는 지표라는 얘기죠. 서울 아파트 값이 지금 상황에서 위기감이 느껴질 정도로 자고 일어나면 낙폭이 갈수록 두꺼워지는 상황 속에 있는데요. 특히 노도강의 열세는 거의 시간이 갈수록 뒤로 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비강남권 그리고 외곽 지역의 하락세가 갈수록 집값 레이스에서 뒤로 처진다는 건 앞으로 서울 전체 집값 추이가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을 거라는 상징이 될 수가 있는데, 노도강 계속해서 하반기를 지나 연말에 이르면서 서울 집값의 약세 아이콘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상반기에는 갭2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서 높게 치고 나올 수 있는 이른바 갭2의 성지라는 이름까지 달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니까 다시 떡나게 지표로 계속해서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무슨 동네북도 아니고, 아무튼 노원구는 서울에서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한데, 여기는 주로 소형으로 돌리고를 계속했던 곳이어서 그만큼 회전율에 불이 날 지경으로 바빴던 곳이기도 한데, 지금 거래량 한번 보세요. 거의 11월은 155건으로 끝날 것 같죠. 12월은 더욱 심각한 상황. 49건으로 거의 명량해전 최후의 결전을 앞둔 비장감마저 느껴지잖아. 이 정도로 지금 노원구 너마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래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상계주공 12단지, 상계중흥 16단지 줄줄이 거래가가 4억 원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서울에서 4억대 아파트가 다 나오네. 이게 이제 중형 평수로 확대가 되어야 되겠죠. 도봉구는 84제곱 시세가 창동, 삼성 레미안이 최근 7억에 거래가 된 건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노도강 하락세는 지방 웬만한 아파트 수준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일단 갭2 수요들이 지금 화들짝 놀라고 있거든요. 아니, 집값이 이렇게까지 고전할 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회전율이 좋았던 곳이었는데도 매물을 내놓으면 팔리지를 않는데 말도 안 거지. 그러니 가격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본전 생각이 가득해서 연말까진 체면치레로 붙들고는 있을 겁니다. 근데 1월로 넘어가도 별다른 집값 반등의 분기점은 거의 찾기 힘들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서둘러 매물을 필사적으로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도 절대 물면 안 됩니다. 그래도 기본 상승분을 녹인 가격대로 끝자리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접점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도 그렇게 크게 떨어진 가격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착시 현상을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2월, 3월 넘어가면서 본격 완전히 백기를 든 가격대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 거의 정신없이 지금의 하락은 하락도 아니라는 것을 절감할 만큼 집값은 나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결국 금리가 지금 빗장이 걸린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메시아가 될 거라는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금리 인하는 이미 한국이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누르기 효과 있었죠. 미국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렸어도 우리는 3.5% 선에서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2% 격차의 금리는 결국 금리 인하 효과를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금리 자체가 내릴 수 있는 명분도 불확실하고 지금 금리라는 장기판에서 다른 묘수를 썼다가는 그대로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악재들이 거의 서라운드 공포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죠. 겨우겨우 뭐 손가락으로 막고 있던 거 팔뚝으로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엔 온몸으로 막아서야 하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인상은 부동산 건설업 자체에 그냥 거의 직격탄이 될 수 있는 134조 원에 이르는 PF 핵폭탄이 터지게 되는 거고 지금도 뭐 이자 못 내고 구조조정 당해야 할 기업들이 100여 곳이 넘죠. 그러니 한국은행이 그냥 드립다 금리를 눌러놓은 건데 이걸 반대로 봉인 해제해버리게 되면 금리 인하는 지금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지고 있는 똘똘마리 부채가 거의 6천조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말 칼바람과 맞먹는 금액이라 볼 수 있죠. 그냥 여지없이 살을 내는 공포가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건 국내 총생산 대비 270%가 넘어버리는 수위예요. 이렇게까지 말달리는 부채 문제의 직진 경향은 바로 지난 긴축 시절 다른 나라들은 긴축 정책을 통해서 빚을 털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었죠. 눈이 밤새도록 오면 나무도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일정 정도 툭툭 털어줘야 나무가 죽지 않고 쭉쭉 클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밤새도록 그냥 놔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폭설이 오도록 방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계부채가 2200조라 하는데 전세보증금 대출까지 합치면 거의 3000조가 비파이. 이거 뭐 먹지도 못하는 파이. 아니 일단 한 입 베어 물면 그대로 뒤로 넘어갈 수 있는 빚의 규모 비파이가 급속도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한다면 거의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컨트롤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비스 자료에 의하면 OECD 31개국 총부채 비율은 올해 2022년 긴축의 해로 허리띠를 졸라맸던 국가 대부분이 빚규모 줄이고 있었는데 우리는 도리어 뭐 엄청나게 늘려버리는 반대 궤적을 열심히 달리고 있었는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눌러놓은 금리 인하 효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금리 동결이 이렇게까지 가계부채에 대한 경각심을 살짝 잊게 만드는 일종의 부채에 대한 진정제를 놓은 거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이런 시점에서 다시 내년에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온다 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거는 거의 뭐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게 만드는 천문학적인 빚 문제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에 서게 되는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금리 문제가 모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 얼마나 순진한 컨셉인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런 분위기가 쎄하게 돌아가는 건 이젠 집주인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거고 노도강이 현재 가장 빠르게 집값이 식어가는 가격 태그를 붙이고 서로 빠져나오려는 심각한 눈치 작전을 벌이는 것 이상으로 경기권 아마 가장 심각하게 집값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2주일 단위로 끊어보면 이제 뭐 1, 2주 상간에 빠졌던 집값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워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평촌 쪽 푸른마을, 인덕원대우 한방에 5억 6천이 빠지고 있습니다. 45% 하락이죠. 과천시도 동요하고 있고요. 4억 9천 하락. 광명시도 한방에 빠지는 파이가 정말 굵직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경기권 아파트들은 3억대에서 4억대로 하락 가격대고 엄청나게 또 두꺼워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권이 이를 낼 공산이 크죠. 반토막 수준은 이제 뭐 상식이 될 정도로 대부분의 아파트 하락세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하락세를 보일 겁니다.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송도 쪽 하락세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이죠. 여기도 5억 이상 빠지는 곳이 흔할 정도입니다. 인천과 경기는 아마 이번 하락장에서 선두를 리딩하는 쌍두마차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노도강의 하락세와 동반해서 내년 1월에는 기록적인 반토막거래의 잔상을 다시 재현할 정도로 거침없는 횡보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방, 부산이 압도적이죠. 강서구, 남구 쪽 위주로 이제 뭐 5억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여기 아파트들은 이미 반토막 이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56%까지 떨어진 것이 속출하고 있네요. 부산이 이렇게 집값이 요동치는 이유는 바로 그만큼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지방치고는 너무 고점까지 치고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부산에서 20억, 30억 하는 아파트도 나왔을 정도니까 말다 했죠. 지방에서 이렇게 고점을 치기 시작하면 이후 하락장은 땅바닥에 떨어지는 고통이 맨 땅에 헤딩을 해야 할 만큼 머리가 깨질 정도입니다. 아플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 하락장은 단순한 부동산 사이클 상에서 나타나는 하락세 아니다. 그냥 세대가 변했고 시대도 변했고 집에 대한 컨셉이 출산율 저하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급변하고 있는 시점과 꽉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젠 정말 한국 부동산 버블이 그동안 뭐 꺼진다 했는데 그동안은 예열의 시간이었고 본격적으로 그 저점의 시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와중에 있다는 겁니다. 대구도 보세요. 정말 장난 아니죠? 수성구, 달서구 서로 간에 핑퐁 게임을 하듯이 주거니 받거니 집값 하락이 이젠 5억 이상으로 떨어지는 곳도 등장을 하고요. 이젠 40% 선을 넘어서는 가격 저지선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구는 분양 물량이 그동안 너무 많았고 막 던지는 신축 아파트 분양가 여파로 매매 시장은 거의 절단이 날 가능성 아주 높게 됐습니다. 특히 수성구 쪽 신축 아파트 경우에는 뭐 미분양 사태도 많았기 때문에 분양 성적 참패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 변화는 급격하게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거 쓱 한번 훑어봐도 지금 서울 분양가가 10억에 나온다는 것이 애시당초 정말 지금 부동산 정서상 말이 안 되는 가격대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분양가 받아주는 일도 되도록 지양하셔야 됩니다. 본인 자금 이상으로 오버하게 되면 이게 그냥 오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인생 게임 오버가 될 수가 있어. 우리 인생 꽃길만 걸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 길이 가시밭길 되면 똑같은 삶을 사는 삶의 질이 이렇게 급격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 얼마나 억울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니 더욱 디테일하게 잘 살피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노량진 1구역 입찰을 마감을 했는데도 실제 입찰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요.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이 제일 유력했는데 레미안 브랜드가 들어온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그러나 공사비 인상분을 조합이 반영했어도 건설사에선 수지에 안 맞는다고 아예 입찰을 포기, 분양사업에서 중도에 하차해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나오게 되는 두 곳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푸르지오에서 공사를 맡아서 브랜드 네임은 붙게 되는데 분양가가 지금 민간 분양에서 나오는 곳과는 확실한 격차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바로 대방동 군부지와 양정 역세권 S8블록. 다음 주 뉴홈, 올해 마지막 물량이 풀리게 되는데 이 두 곳이 상당히 선두주자가 될 곳이기도 합니다. 대방동 군부지는 전체 1326세대, 세대수가 뭐 기존 뉴홈에서 나왔던 물량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드는 곳이기도 하죠. 푸르지오 브랜드를 달고 있고 서울인데도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양주 양정역세권 S8블록도 푸르지오고요. 여기는 784세대로 지어집니다. 그린웨이브 녹색 환경은 아주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분양가 포인트가 그래도 상당 부분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방동 군부지는 일부 층수에서는 6억대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양정역세권은 4억대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지금 미친 듯이 쏟아내고 있는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 감당이 불감당이라 접근 자체가 안 되는 데 비해서 상당 부분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급 세대수가 많다는 것. 이것도 뭐 진입하는데 장벽은 조금 낮출 수 있고요. 뭔가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은 잘 들여다보셔야 되겠습니다. 투기적인 수요가 애시당초 접근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분양은 분양인데 무주택자를 위한 분양이 아니라 다주택자를 위한 분양으로 왜곡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잘 들여다보시고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다면 고려를 해보시되 요즘 같은 상황에선 청약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입니다. 그만큼 조심조심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다음 주에 나오게 되면 잘 체크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지금 분양가가 정말 장난 아니게 나오는데 이거 뭐 그냥 그대로 받아주게 되면 이후에 금리 폭탄뿐만 아니라 집값 폭탄까지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얘기죠. 이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해야 할 문제지만 심각하게 잘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결국엔 2024년 집값이 엄청난 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직진 위주의 접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나올 두 곳 푸르지오 문패를 달게 되는데 여기 분양가 잘 살피셔서 최대한 내상 입지 않을 선에서 본인 기준에 맞춰서 고려를 해보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갈수록 매매시장 집값은 완전히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